안녕하십니까, 조인트입니다. 허경영 중강제추행 피해자 전화 면담 모두 거절한 김호순 경기 북부 경찰청장,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허경영 중강제추행 피해자가 경기 북부 경찰청장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제발 이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좀 바꿔달라 해도 바꿔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담을 요청해도 거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과의 대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장과의 대화에다 글을 올렸더니 결국에는 직원이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뭐 황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황제 경찰청장인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지역 경찰청장들, 이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한다. 이 경찰청장, 지역 경찰청장,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지역 이 검사장들에 대한 분명한 이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만 바라보게 해야 한다. 국민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심지어는 이 허경영 피해자들이 이 허경영과 싸울 때 이 허경영은 변호사들을 뭐 여러 명을 선임해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그리고 뭐 집대가리, 난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뭐 집대가리 날라간다, 그러니까 집 한 채 뭐 날라간다, 뭐 이게 뭐 명예훼손으로 소송해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담보 잡아가지고 뭐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항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김기봉이가 뭐 경찰청장한테 얘기하니까 경찰서장이 90도로 인사하고 뭐 이런 녹취록이 나오는데도 그런 녹취록을 다 보냈습니다. 이 경기 북부 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서들 뭐 또 경찰관들에게 싹 보냈어도 묵묵부답인 거죠. 묵묵부답. 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고양경찰서, 뭐 양주경찰서 철저하게 이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 명태균이가 이 허경영이하고 호용호제하고 지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나왔죠. 허경영이를 5% 이상 나오게 해가지고 명태균이가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TV 토론에 나가게 해서 과거에 그 이정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을 옹호하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억 하늘궁을 명태균이, 허경영이 이제 명태균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이런 기사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선이 허경영 하늘궁을 방문했다. 뿐만 아니라 허경영 하늘궁에 명태균이가 여러 번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러면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춥고 배고프고 늙고 병든 사회적 약자인 이 피해자들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 무서워서 저항을 하겠습니까? 막 김기봉이 같은 비서실장이 윤석열 임명장을 막 돌리지 않나, 뭐 시계를 받았다 윤석열에게,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하고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러면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누가 저항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김기봉의 녹취록에서 보면은 그 양주 경찰서 그 위에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기 북부경찰청이겠죠. 그쪽에 얘기를 하니까 뭐 경찰서장이 뭐 임서장이 90도로 인사하고 뭐 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한 여성 피해자 그 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다, 이런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 녹취록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쯤 되면은 김호순 경기 북부경찰청장이 이 허경영 중강제추행 피해자들 전화는 해야 되다. 전화. 내가 경찰청장이면은 당장 전화 왔다 그러면 내가 직접 전화도 받고 직접 투명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피해자들하고의 얘기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이런 판단을 내릴 텐데 전화도 거절하고 면담도 거절하고 뭐 황제입니까? 네? 무슨 만왕의 왕이에요?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김호순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다시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다. 네, 면담을 요청한다. 네, 이렇게 하고 또 담당 검사한테도 면담을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정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하겠다. 이게 결국에는 시각 장애가 되고, 네, 이 허경영이 눈빛으로 0.5초 만에 병을 고친다 그래놓고, 결국에는 이 허경영 만나고 나서 시각 장애도 되고 간암도 걸렸다는 거예요. 간암도. 네. 그리고 과거에는 간암 환자가 허경영 이 블루유를 먹고 나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이런 사건들도 다 지금 문화가 되고 있어요. 문화. 네, 이거 누가 봐도 과실치사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허경영이 병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허경영이 뭐라고 그러니까 병원 가도 안 빼줄 거야 복수. 그러면서 내가 해줘야지. 천사 들어가라. 전신갑주 어쩌고저쩌고 막 주문을 외우죠. 이거 저 다른 나라에서는 과실치사 행위로 처벌해 왔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자체가 통일교 신천지하고 유착됐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거 싹 다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주 국한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국한적으로. 허경영이가 지금 강제 수사에 돌입해가지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리고 허경영이가 구속도 당했는데 아직도 이 허경영이가 무슨 공갈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한 여성을 피해자 이 준강제추행으로 허경영을 고소한 여성을 또 특수 공갈 미수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간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호사 4명을 선임해가지고 그래 막 신음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분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하늘이 반드시 그분의 한을 풀어달라. 이 기도를 제가 항상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사건 이거 미국인 전 판사의 죽음, 네, 이 의혹부터 해가지고 허경영 여러 허경영의 의문사 죽음 이런 것들을 싹 다 이거 밝혀야 될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대통령실, 네, 국민신문고 대통령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반드시 묻혀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싹 다 밝혀지고 그리고 허경영이 현금만 받았다는 거죠. 현금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금을 위주로 받았다. 네, 많은 피해자들이 현금 주로 이제 거기는 현금 문화였다. 이거 보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현금 추적을 해야 된다. 이거 아무리 우리가 현금 추적 목소리를 내도 지금 움직이지 않는데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저는 당장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종교범죄 신고센터 그리고 지역경찰청 이렇게 경기 북부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런 지역경찰청에 종교범죄 전담 수사팀을 배치하고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종교범죄 피해자 지원법, 종교범죄 피해 예방법을 통과시켜서 종교범죄를 강력하게 심판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 K 사이비 종교가 세계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민생을 파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 영혼 파괴자들 이 사이비 종교 집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이비 범죄 집단 이런 집단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